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연휴 어제로 치면은 뭐 오늘이 이틀째인데, 네, 시골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 네, 자, 오늘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립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갔다가 오늘 낮에 왔습니다. 자, 야쿠자 투매로 동경 버블 붕괴. 혹시 다주택 투기꾼들 투매로 서울도 버블이 붕괴될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거는 어저께 방송했었던 3월 폭락설 제가 주장하고 있죠. 네, 폭락 안 하면 어떡하지? 쪽팔려서. 3, 4월 달 폭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이재명 정부에서 유도하려는 것 같거든요. 다주택 투기꾼들이 투매를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그러면은 누군가 그 36년 전 일본의 이 버블 붕괴가 될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야쿠자 얘기를 했죠. 자, 그걸 좀 더 모았습니다. 오늘 자료를 좀 더 찾았어요. 자, 이때 누군가 급하게 막 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 아니에요. 15년 동안은 다이렉트로 빠졌고 한 왔다 갔다 야 요거 반등한 이건 리먼 사태 나기 직전에 잠깐 반등한 거는 동경은 반등했는데 그 일본 전국적으로는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된 거거든요. 자, 그 근거를 잠깐 댈게요. 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취임할 때부터 그 전부터 쌍봉 선생, 네, 쌍봉 선생 이재명 저는 이걸 갖다가 굳건하게 믿고 있거든요. 예, 일본이 쌍봉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쌍봉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먼저 과거 신문 기사를 보고 일본에서 어떻게 버블 붕괴가 됐는지 그거를 보시면 일본의 그러니까 35년 전, 6년 전에 일본의 야쿠자가 현재의 우리나라는 현재의 다주택 투기꾼들 뭐 다주택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중에 투기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아주 악질인 사람들도 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요게 87년 기사거든요. 여러분들 용파리 사건이라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용파리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용파리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야쿠자랑 연계된 거거든요. 민주당 통일민주당인가 그 창당대회 그러니까 6.29 선언 그 이틀 후에 7월 1일 날 아니다. 그 전이구나. 6.29 선언 전에 이게 7월짜리니까 두 달째 2개월 지나도록 못 잡은 거니까 1년 반 동안 못 잡았어요. 왜냐면 경찰이 비호해줬거든. 나중에 안기부가 가입을 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 용파리가 좀 이따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야쿠자. 오늘은 폭력단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공 개념도 잘 보세요.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 개념을 도입하면서 요게 나중에 일본이랑 다 연결이 돼요. 보세요. 92년 기사인데 제가 일부러 이게 90년 1월 1일 현재의 지가를 조사한 거거든요. 동경 택지값이 주택가격 땅값이 뉴욕의 89배래요. 예, 특히 동경의 어떤 데는 뭐 319만 원이래. 그 당시에 세계 최고래. 세계 최고 평당. 이렇게 버블이 있을 때죠. 자, 이거는 일본의 전국입니다. 전국. 동경은 쌍봉이에요. 동경은 쌍봉인데 전국적으로는 외봉입니다. 그 다음에 반등한 적이 없죠. 쭉 빠졌다 쭉 이렇게 빠졌다는 거고. 자, 보세요. 일본의 3.27 융자 총량 규제랑 우리나라의 대출 총량 관리랑 딱 맞아떨어진 거 제가 우리나라 6.27 대책하기 전에 이거를 방송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췄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이 있고 일본은 폭력단 10법을 만들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 부동산과의 전쟁 뉴스에 자꾸 나오죠. 토지공 개념은 나올 거고 일본 지조 BIS 8% 위험 가중치 그 다음에 하여튼 쌍봉 이거 잘 볼게요. 자, 일본이 니혼 게이샤 신문 이거 어저께 한 겁니다. 3.27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이걸 따라해가지고 35년 후인 작년 6월 27일 날 6.27 대출 총량 규제 관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때 융자가 좀 이렇게 30%가 넘던 부동산 대출 비율이 0%까지 줄었다는 거 여기 알았고요. 보세요. 그리고 90년 기사인데 일 고액 체납자 100명 중에 63명이 땅 부자래요. 당연히 땅 부자지. 하여튼 70세가 하여튼 1위래. 잘 보세요. 여러분들 김태촌 서방파 알죠? 서방파. 그리고 나중에 범사방파도 그랬잖아요. 90년에 국내 최대 폭력 조직인 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일 야쿠자와의도 연계. 제가 C를 붙입니다. 왜? 이거 보복당해요. 함부로 하면은 서방파 이거 김태촌한테 끌려가. 옛날에 어디 연예인 중에 한 명도 그랬죠. 자, 보세요.
일 야쿠자와의 연계가 있는데 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보세요. 왜 안 되지?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주택건설회사 회장을 납치해가지고 새 채권 포기하게 했고요. 또 밑에 보면요. 한양건축 회장을 또 납치해갖고 이래요. 그러니까 야쿠자나 범사방파나 전부 건설업체랑 관련이 있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호텔, 빠친코 뭐 이런 거거든. 그다음에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이 90년 10월달인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노태우 대통령 걸 따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지금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야. 투기와의 전쟁. 나중에 탈세와의 전쟁도 할 것 같아요. 보세요. 90년 10월달인데 일투자자들 손떼자 일본 부동산 시장 불황. 이게 뭐냐면 야쿠자들이 일투자가들이라고 좋게만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야쿠자들이에요. 야쿠자 자금이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했대. 근데 이제 일본에서 압박이 오니까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무너진 거예요. 이때 미국이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터져가지고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폭락을 했거든. 대불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큰 불황, 두 번째 공황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일본에서 90년 11월 달인데 땅값 폭락 주장이 나왔는데 미쓰이 은행에서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 보세요. 90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한 달 지났을 때 딱 상투 한 달 지났을 때 90년 10월이 일본 상투입니다. 11월 달에 나온 기사가 미쓰이 은행에서 토지세제 개혁이 된다면 전제를 깔았어요. 부동산 값이 반토막 냈대. 반토막. 이해 가시죠? 자, 토지세제 개혁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요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63인가? 그쵸?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보유세 개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임대사업자들도 만기 되면은 대출 연장 안 해주는 거 뭐 기간을 두겠지만 1,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다 갚아라. 그럼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몇만 채가 물량으로 나온다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우리도 이걸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연구했고 하는 게 노태우 정부 때의 우리나라 부동산 폭락이랑 일본의 버블 붕괴될 때랑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날짜까지 똑같잖아. 327 융자 총량 규제, 우리나라는 627 대출 총량 관리. 융자가 대출로 바뀌었고 규제가 관리로 바뀐 것 뿐이에요. 날짜는 27일 똑같아. 그 다음에 보세요. 야쿠자가 이제 이건 90년 12월 달에 날짜 순이에요. 야쿠자가 상륙을 했는데 부산에 칠성파라고 있대요. 롯데 칠성이랑 거 관련 없어요. 보면은요. 무릎 꿇고 형님 이게 이 사진이 나와가지고 칠성파 두목이 일본 야쿠자 두목한테 충성맹세하고 있는 거야. 돈 받아가고요. 부동산 투기를 한 거야.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일본도 토지세 강화 논의, 한국서 종토세 배호가 그랬는데 토지 공개인형 관련법이 타산지석으로 했대요. 일본이 우리보다 토지세가 늦어요. 우리나라에 종토세를 배워가서 일본의 토지세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조라고 그래요. 지조. 일본말로는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일본말 잘 몰라요. 보세요. 그 다음에 91년 1월인데 미영일 부동산가 폭락 사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는데 그보다 제일 먼저 빠진 게 미국이 제일 먼저 빠졌고 상투쳤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영국이 상투쳤고 그 다음에 호주 상투치고 이러면서 일본이 좀 뒤늦게 쳤어요. 일본보다 늦게 상투친 게 우리나라야. 집값 50% 떨어진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91년대 세계는 지금 부동산 불황. 여러분들 여기 맨하탄이거든요. 쌍둥이 빌딩 보이죠? 보세요. 미일 시발 가격 폭락 미분양 속출. 이 기자가 부동산 투자를 해갖고 막 물렸나봐. 그래 여기 나오네. 여기 미일 시발 가격 폭락이래잖아. 근데 이거 써있잖아. 그때는 욕을 써도 됐어요. 조선일보잖아. 좌파 신문이야. 자, 여기 글씨를 잠깐 보면요. 가장 심한 국가가 미국이래요. 가장 먼저 빠졌거든. 그 다음에 영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본도 경고가 잇따르. 아직 폭락하진 않았. 폭락을 시작할 때야. 일본에서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즉 미국이 가장 심하게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영국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EC 통합 이런 것도 나오고 일본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런데 1월달 이후에 4월달에 상투치고 잃어버린 8년이 된 거예요. 8년 동안 폭락했다니까 IMF 때까지.
똑같죠 이게 시간이. 그 다음에 1금융계 정초부터 초비상 이거 했던 건데 BIS 자본 비율 8% 기준 은행이 압박된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위험 가중치 25% 상향한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분자분모만 바뀐 거야.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근데 보세요. 91년 6월 달인데 야쿠자 관련 회사인데 한미 부동산 투자로 말썽이 일어났어. 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요. 그때는 아버지 부시였거든요. 아버지 부시의 형이 있어, 형. 이게 프레스코트 부시랑 관련이 있어요. 야쿠자가 유력 정치인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노태우 때도요. 노태우 처남인가? 그 있잖아요. 그 빠친코 그 형태자. 이름 잊어버렸는데 야쿠자들이 전부 정직계의 2인자 3인자한테 대통령한테 갈 수는 없고 하니까 2인자 3인자한테 손을 댄다고. 그러니까 미국 부시 대통령이 형한테 간 거야. 부시 대통령. 보세요. 대출을 지금 조폭이 하는 방법이, 야쿠자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출을 싸게 받아.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데서. 그다음에 부동산 하잖아요. 갖고 보면 올라갈 때는 증권회사도 돈 벌고 그 야쿠자도 돈 버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게 폭락을 했을 때는 야쿠자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손해는 네가 다 봐. 내 원금 돌려내. 이렇게 된 거라고. 이래서 부실이 됐는데, 이 웨스트 통상이라는 일본의 그 미국에 투자했던 회사 이 회장이 한국에 최소한 1억 8천만 달러도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야쿠자 돈이 88년, 89년, 90년에 한국에도 들어왔다니까. 거액 대출을 한 다음에 대출한 다음에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출하고서 부동산 폭락하거나 그러면은 손해는 증권회사가 봐, 은행이 봐.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야쿠자가 하는 짓이 그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갖고 91년도에 일본 경찰 야쿠자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정경유착 해갖고 그동안은 빠친거라든지 호텔 카지노 이런 인신매매 이런 거로 했었는데 점차 합법을 가장한 데로 들어와. 즉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한 거야.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요, 손실 보전. 손해는 야쿠자가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 손실을 전부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떠안는 거야. 그래갖고 다 부도가 났다고. 그래갖고 여보세요, 증권업계나 감독관적인 대장성 있죠. 삼각의 검은 사슬을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게 일본의 경찰이 야쿠자와의 전쟁, 우리나라 범죄와의 전쟁, 지금의 부동산과의 전쟁. 똑같다니까 지금. 뭔가 너무 버블이 심해지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게 7월달 기사인데 5월달 이후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전국으로 5월달, 서울은 4월달. 91년 4월이 우리나라 상투야. 자 보세요. 11월 달에 야쿠자 돈 수백억 반입. 이 돈이 어디로 갔다고? 호청년이라고 있어요. 이게 극우단체야, 극우단체. 지금 태극기 부대랑 비슷해요. 이승환 씨인데, 여기가 보세요. 여기 보면 용파리 사건 있죠. 용파리 사건의 배후 세력. 그러니까 용파리는 그 김용남이라고 그 조폭이 있어. 그 사람은 행동대장이고 대빵은 이승환 씨였어요. 가수 아니에요. 그는 이승환이고, 그 어린 왕자, 호청년, 땅 투기. 이 야쿠자 돈이 수백억이 들어와가지고 땅 투자를 했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일본 기업 해외 부동산 투자 찬바람. 미국하고 호주 하는데 그 매입하는 애들이 빚더미 앉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쿠자는 손해 안 보고 발을 뺀다니까. 동업을 했잖아. 50대 50으로 동업을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 60% 손실을 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우리는 한 5% 손해보고 나머지 100%는 네가 다 손해봐. 싫어? 그럼 손가락 내. 도끼로 찍는다니까. 그래갖고 그 도끼로이 마까, 그때 조폭 중에 도끼로이 마까, 깐데 또까, 아까 깐데 또까 막 그렇게 했던 게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나왔던 게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 매입한 회사가 빚더미 허덕였는데 야쿠자는 손실을 안 봤다니까. 왜? 손실을 다 보전 각서를 받는다고. 안 그러면 손목꼭 자르면 되지 뭐. 근데 일본 90년대 일본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낙연, 동경의 이낙연 특파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특파원이었더라고. 이낙연 우리 국무총리였었죠. 네. 하여튼 이낙연 씨가 많이 나와. 일본 걸 연구하다 보면. 동아일보 동경 특파원이 이낙연 씨였대. 그 다음에 보세요. 92년대 야쿠자를 잡아라. 7대 폭력단 본거지가 쫙 나오면서 열도 비상 걸렸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봅시다. 보세요. 폭력단 신법이 3월 1일 날 이제 야쿠자의 전쟁 때문에 폭력단 신법이라는 게 이제 발효가 돼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뭐라고 나냐면
여기에 11개 유형의 행위가 금이 됐어요. 이게 폭력단 신법에는 11개 유형의 행위가 금지됐는데 그 중에 땅값 인상 강요를 못하게 했어. 왜? 어떻게 했냐면요. 야쿠자가 땅 투입을 해. 그 다음에 전주를 딱 고른 다음에 회장이나 이런 데 가갖고, 야, 나 이거 1억에 샀는데, 내 이거 100억에 좀 사주면 안 되겠니? 막 이렇게 한다고. 싫어? 그럼 손모가지 내놔. 도끼로 임할까?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런 걸 못하게 한 게 폭력단 신법이에요. 땅값이나. 그러니까 일본의 법을 본 게, 그러니까 야쿠자는 빠친코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성매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부동산이 워낙 화랑일 때는 부동산에 들어간다고, 주식할 때는 주식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그 버블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조폭이 아파트 투자 많이 했을 것 같아. 폭력단 신법 여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볼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서울과 부산,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를 했대잖아. 근데 이걸 누가 보도했어? 이낙연. 아, 이낙연 많이 나와. 그다음에 보세요. 일본이 부동산 1금융업계가 부동산 담보대출 회수를 고민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327 융자 총량 규제했죠. 근데 융자 규제를 해제했어요. 언제? 92년 2월 달에 딱. 융자 총량 규제는요 2년이었어요. 2년. 전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년 했다고. 2년. 90년 3월 27일 날 융자 총량 규제를 했는데, 그 2년만 하고서 이제 그 부동산 융자 규제를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땅값이 오히려 더 하락이 폭락을 했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출 규제만 풀어주면 부동산 값 살아날 거야. 아파트 값 빠지다가 올라갈 거야. 근데 문제는 폭락이 가속화되니까 융자를 규제했던 걸 해제한다고. 근데 이미 관성의 법칙으로 다 물려가지고 투매하고 손절매하고 하는 바람에 그 주식도 부양책 나와도 대세를 기울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받치질 못하잖아요. 완화는 시킬 수는 있어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92년 4월 달인데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 노태우가 30% 하락 유도했는데 실제로는 50% 하락했어요. 조선일보 좌파 신문에서 이런 걸 부추겼다니까. 부동산 폭락해라 그런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왜? 그 당시는 조선일보가 좌파였거든. 야쿠자 자금 땅 투기 확인. 우리나라에 돈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파트 투자했대잖아. 그 다음에 92년도 신문기사를 보니까 세계 최대 갑부는 일본의 모리인데, 모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주영, 이건희, 신격호도 3명이나 있어. 100명 안에. 291명. 포브스에서 291명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3명이 들어서, 야, 지금은 한 몇십 명 들어가 있을 텐데. 예. 이 모리가 옛날에 총리 이름도 모리였는데, 근데 세계에서 291명 중에 100명이 넘게 미국 사람이야. 제일 많은 미국 사람이. 근데 1, 2등은 일본 사람이에요. 상위 1, 2. 여기 모리, 스스미. 신격호도 있잖아. 신격호. 롯데그룹이 부동산 재벌 회사라니까. 그리고 94년에 이제 폭락한 지 4년 차가 됐는데, 4년 됐는데 일본 주택업계 가격 파괴 돌풍 40%를 내려서 분양을 해. 이게 LH 모델이에요.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머리에 있는 게 LH가 반값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거야. 주에 30억 하는데 뭐 8억에 분양하고 있어. 아니면 뭐 토지부 임대부 주택, 아니면 뭐 기본주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95년도 기사인데 이제 5년 차가 됐지. 30년 하락한 후에 5년이 된 거야. 일본 야쿠자 주택금융사 부실 불렀다. 왜? 공동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은 다음에 안 갚아버려. 나는 손실 안 봐. 네가 손실 봐. 그래서 부실채권이 나왔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주전인데 일본말로 주센이래. 이게 아마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읽어보세요. 주센으로 불리는 일본의 주택금융 전문 회사가 떠안고 있는 회수불능의 채권. 이걸 주전이래. 주택금융전문회사, 줄여서 주전이라고 그러겠죠. 자, 보세요. 부동산 업자들에게 대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현재 8조 원의 막대한 회수불능이다. 부동산 업자들에게 대출했는데 이 부동산 업자가 누구예요? 야쿠자. 지금의 우리나라로 치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했는데 나중에 걔네들이 부동산 폭락해서 못 갚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리미리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따라가면 안 된다. 조기에 버블을 좀 꺼트리자 그래갖고 지금 대출 회수하고 그런 거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 구해주는 거예요. 나중엔
이대로 놔두면요 버블이 터져가지고 100명 중에 7, 80명은 엄청난 손실을 해가지고 그 파산한다고. 부동산 경매 주전 개입했다잖아요. 개입. 부동산 경매에도 개입하고 하여튼 조폭들이 도끼를 들고 가갖고 경매장에 들고 가갖고 너 이거 10억짜리 너 5천만 원에 낙찰 받아야 돼. 아니면은 너 나 입찰하는데 갠생이 끼는 놈들 있으면 손목 자른다. 이렇게 조폭들이 한 거예요. 근데 주센의 부실채권을 처리해 세금으로 사용했대요. 세금으로 갚아줬대요. 꼭 우리나라 옛날에 세금 해주거나 똑같죠. 자, 우리나라에도 야쿠자가 상륙을 했고 보시면 여기 뭐냐 야쿠자의 전쟁 쭉 볼게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자 이거 야쿠자 투매로 동경 버블 붕괴가 가속화가 됐다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야쿠자도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3, 4월 달에 다주택 투기꾼들, 임대사업자 해지 물량들 그런 게 미리미리 왜냐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급하게 파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야. 주택은요 100건의 정상거래 말고 한두 건의 이상거래가 폭등시키거든. 신고가 나온다고. 10억짜리 10억에서 11억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누가 15억을 딱 찍었어. 그러면 일제히 11억 10억에 있던 물량들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다 올려버려. 15억이야. 그러면 그전에는 11억이 비싸다고 안 사던 사람들이 15억이 막 시골에 하나 찍히잖아요. 그럼 14억이 싸다고 산다니까. 그러다가 싸다고 맞는 거지. 자, 저는 이재명 정부가 급하게 1월 23일 날 트윗질을 시작을 하면서 중과세 유예 안 한다.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 대출 연장 뭐 안 한다. 뭐 유예 기간 두고 그다음에 이자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갑자기 압축적으로 갑자기 갖고 막 토끼몰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다주택 투기꾼들이랑 임대사업자 해지 물량들이랑 그게 한꺼번에 싸게 나오게 하려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에 했으면 이런 효과가 없어요. 갑자기 해가지고 겁을 덜컥 주는 거야. 날짜 딱 정해놓고 5월 9일 전까지 안 하면 니들 죽는 거야. 그래서 야쿠자가 투매하고 그 대신 손실은 안 봐. 왜? 그거는 대출해준 증권회사가 손실을 보고 은행이 손실을 보는 거지. 야쿠자는 5%만 손해보고 말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다주택 투기꾼들의 그 다음에 물론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임대사업주 중에서도 막 선량하게 진짜 전세가 별로 안 5%밖에 안 올리면서 상실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악덕 기업형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대출 갚아야 되니까 팔고 이런 게 3, 4월 달에 투매가 나오지 않겠냐. 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이거 3월 이게 우리나라 치면 3월 달이라니까. 지금 2월 달에 살짝 지금 꺾일랑 말랑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잠깐 볼게요. 제가 3월 폭락설 얘기한 게 저는 야쿠자 생각을 그때는 어저께는 못 했는데 그 운전하고서 고속도로 막 오다 보니까 이거 야쿠자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야쿠자를 좀 더 제가 더 많이 보완을 했어요. 자, 쌍봉 선생 이재명이 생각하는 게 야쿠자의 투매를 염두에 두고 3, 4월 달에 다주택자와 그 임대사업자들을 해지 물량 그 투매를 유발하려고 그 작전을 짠 거 아닌가. 용파리 사건 나중에 봤죠. 토지 공개념 유조역 일본 쌍봉 이거 보고 327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그다음에 야쿠자와 서방파 김태촌 전부 부동산 투자했어요. 범죄와 일본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따라서 일본이 야쿠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뉴스에 기사에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토세를 배워서 일본이 지조라는 걸 도입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그 부동산과나 전쟁 범죄와 관련돼서는 아까 일본 때문에 망했어요. 땅값 그다음에 이거 야쿠자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부동산 우리나라 토지했으니까 벌써 한국서 종토세 배워가. 그다음에 범죄와의 전쟁도 배워갔어요. 일본이 막 폭락한다고 나오고. 야 진짜 이거 미일 투자 부동산 투자 말썽 저는 야쿠자와의 전쟁 일본 야쿠자의 전쟁 기가 막히죠. 이거 야쿠자 돈 반입 호청년 이승환 용파리 사건 땅 투기 해외 부동산 야쿠자를 잡아라. 대출 해소 고민 우리나라 30% 하락을 유도하겠다. 노태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이거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30%보다는 50%가 맞을 것 같아요. 이재명 머리에는 지금 50% 하락을 유도하는데 부동산 안정화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니까 맨날 폭락폭락 그러지 실전에는 정상화죠. 너무 많이 있던 거품이 꺼지는 게 50%가 꺼져도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30억 됐잖아요. 근데 30억이 15억이 돼도 5억에 하면은 200% 수익 난 거 아니에요? 그쵸?
30억이 15억 됐는데 5억이 15억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30억에 산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지. 반토막 나는 거니까. 이재명은 머릿속에 50% 하락 유도, 노태우랑 똑같이 하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노태우보다 좀 더 해야지. 1억 받고 2억 더. 우리가 하프 베팅 없잖아요. 로우 베팅 없는 거야. 우리 포카에서는. 야쿠자 자금 땅 투기 확인한 거. 주옥 같은 기사들 아니야. 경향신문이잖아 이거. 그다음에 이런 거. 반값 화계 열풍, 야쿠자, 금융사 부실.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조폭들이 부동산 투자 많이 했을 것 같아. 돈 되니까. 빠친코보다는 아니면 룸사롱보다는 요즘에 아파트가 더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건설사 다 건설사랑 또 연관 있잖아. 아니면 도끼로 가서 도끼로 해막까 깐데 또까 아까 간데 골라까 아까 간데 또까 그다음에 안 깐데 골라까 비사유로 막까 뭐 어렸을 때 다 이름 생각나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야쿠자 투매로 동경이 버블 붕괴가 됐습니다. 35년 전에 30년 전에 35년 전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주택 투기꾼들 또는 임대사업자 악성 그런 사람들의 투매로 서울도 이걸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요 패턴이 딱 맞아떨어져요. 날짜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327, 627 요거. 그리고 일본은 90년 10월달, 우리나라는 1월달이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자, 또 항상 네킬 해야죠. 저랑 네킬 해갖고 맞추면은 아이패드 24인치 출시되면 제가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도 야쿠자 투매로 폭락했던 것처럼 다주택 투기꾼들 투매로 우리나라도 폭락이 가속화가 될 것이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게 1번이고요. 우리는 조폭들이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멀쩡히 잘 올라간다. 2번. 네, 5번. 너 조폭한테 좀 두드러 맞을래? 5번.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세뱃돈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받으시면 커피 후원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